안녕하십니까.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원 22강 세포주기와 체세포 분열입니다. 세포주기는 분열을 마치고 형성된 딸세포가 생장하여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 기간을 세포주기라고 해요. 이 세포주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인 간기와 실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기로 나뉩니다. 간기에는 G1기, S기, G2기 세 단계로 구분하며 분열기는 M기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간기는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때 S기에서 DNA가 복제됩니다. 이 간기에는 유전 물질이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므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분열기 때는 간기에 비해 매우 짧은 시기로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분열은 핵분열이 일어난 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G1기는 첫 번째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로서 이때에는 세포의 다양한 구성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포가 가장 많이 생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로스의 G를 따서 G1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S는 합성이라는 용어에 synthesis의 S를 땄습니다. 이때는 DNA가 복제되는 시기로 S기가 끝나면 세포당 DNA량이 2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G2기는 분열 전에 다시 한번 생장하고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시기로 이때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방추사가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단기를 마치면 분열기인 M기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염색체 행동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이 되고 핵분열이 끝나면 DNA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말기 중간부터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어 딸세포가 형성이 되어 세포 분열을 마치게 됩니다. 탐구 자료는 체세포의 세포 주기에서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세포당 DNA량이 1인 지점은 G1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세포당 DNA량이 2로 증가한 시점은 S기의 DNA 복제가 끝난 이후 G2기와 M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구간에 해당하는 1과 2 사이의 구간은 DNA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S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G1기 세포 수가 가장 많고 세포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관찰되는 세포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G1기의 소요 시간이 가장 길다고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세포 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체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인데 생물의 발생과 생장, 조직 재생, 무성 생식 과정에서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를 거치고 이후에 분열기인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는데 전기에서는 염색사가 응축하여 염색체가 나타난다.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에서 관찰되는 염색체는 바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관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물질이 이동하기 위해서 핵막에 갇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핵막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염색체를 적절한 곳으로 위치시키는 방추사가 형성이 되어 동원체 부위에 부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기에서는 이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게 되고요. 이때 각각의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랑 붙지 않고 중앙에 배열된다는 이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후기에서는 두 염색 분체를 접착시켜 놓은 접착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이를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세포의 양극으로 끌고 가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기에는 응축된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고 핵막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말기 중간부터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어 사실 말기와 세포질 분열은 살짝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종료됩니다. G1기 모세포로부터 딸세포에 이르기까지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EN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전자형도 처음과 체세포 분열을 마친 후에도 염색 분체 분리로 인하여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참고자료 2는 체세포 분열에서 핵 1개당 DNA 상대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원기 때 DNA 상대량이 1이고 S기 때 DNA 복제로 인하여 G2기 때는 DNA 상대량이 2로 올라갔다가 말기에 다시 1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S기 때 DNA 복제가 일어나 G2기와 M기 세포의 핵 1개당 DNA 상대량은 지원기의 모세포의 2배가 되고요. 딸세포 핵 1개당 DNA 상대량 바로 1이죠. 지원기 모세포의 핵 1개당 DNA 상대량 바로 시작점인 1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처음과 끝의 DNA 상대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포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 세포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저해야 하는 물질을 처리하면 S기와 G2기, M기에 있던 세포들은 지원기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정상 그래프 모양과 비교하면 지원기에 세포들이 몰려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S기에서 DNA 합성을 저해한다면 G2기, M기, 지원기 세포들이 S기에 진입할 경우 S기에서 더 이상 생하지 못하므로 이미 기존의 S기에서 DNA를 합성하고 있던 세포를 포함하여 많은 세포들이 S기에 정체되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DNA량이 1과 2 사이에 몰려있는 세포들이 관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방추사 형성을 저해야 하는 물질을 처리했을 경우 G2기를 지나 전기까지는 세포 주기가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전기에서 방추사 형성이 되어야 중기로 넘어가겠죠. 방추사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모두 다 전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따라서 DNA 상대량이 2인 세포들이 다수 관찰됩니다.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감수 분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